자, 그 다음 이제 353 가보세요. 353 보시고, 그 5번에 이제 그 지적공부 정리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하세요. 여기가요, 이제 우리 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여차하면 한 해에 이제 2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3개까지 나오고, 일단 칠판 먼저 한번 딱 보세요. 거기 353 거기 박스 있죠. 한눈에 보기. 그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적을게요. 제가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구조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 타이틀 보세요. 타이틀. 지적 정리라고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2장의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2장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그 묶음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고, 자, 그 다음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 있죠. 그게 뭐다? 토지 이동. 그래서 토지 이동이 지금 쭉 나왔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토지 이동이 딱 발생을 하면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이제 불일치하죠. 그때는 지적 공부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게 뭐다? 그게 지적 정리예요. 됐고, 그리고 이제 이 파트가 이제 타이틀이 4개 나와요. 4개. 자, 들어보세요. 자, 타이틀 4가지. 첫 번째는 요거 와요.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정리라 불러요.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정리.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등록사항의 정정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자,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등록사항 정정 그랬죠.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토지이동 사유예요. 뒤로 빼놨어요. 양자 2개 비교하려고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 2개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 촉탁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4개를 꼭 한번 이제 들어보셔야 돼. 자, 칠판이 비교 한번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등록상의 정정이 있습니다. 이제 2개 이제 보세요. 이 2개가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자,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둘 다요. 똑같아요. 둘 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여기도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둘 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이 정리는요. 양자가 불일치하는데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인데요. 자, 후발적 무슨 말? 후발적이란 말은 나중에죠. 자, 이거예요. 처음에는 양자가 일치했어요. 나중에 바뀌었더라. 그때가 후발적이니까 뭘 해야 한다? 정리를 해야죠. 이 포인트에 이제 후발적. 또 이제 보세요. 정정. 정정은 양자가 불일치해요. 근데 이제 이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인데. 그럼 또 봐요. 원시적 무슨 말? 처음부터 양자가 불일치하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지문들은 시중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야 돼. 다시 이렇게 하세요. 자,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딱 2개 떠오르고. 정리는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해요. 불일치는 뭐다? 여기가 후발적이고. 후발적 나중에. 그다음 이제 정정은 양자가 불일치해요. 불일치가 뭐다? 원시적. 원시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습니다. 이제 그 차이예요. 그 차이고. 자, 거기 칸이 너무 작지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시고 제가 요거 1월달 되면요 큰 종이 같이 드릴 거예요. 프린트 다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럼 다시 보세요. 정리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그럼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대상은 이렇게 하죠. 토지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갔고 토지의 표시, 오른쪽에는 소유자. 그럼 2가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한 대상은 딱 2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자,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불일치할 수 있다. 그럼 또 들으세요. 그러면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토지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자, 그럼 다시 자, 이제 토지동을 또 자를게요. 자, 토지동 잘라서 토지동 사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합병이 있고 지목 변경이 있습니다. 자, 칠판 좀 보시고, 그럼 제가 보세요. 여기 자, 토지동 사유를 두 개로 잘랐죠. 위에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목 변경. 좀 여기서 토지동 사유를 두 개로 잘랐다. 두 개로 나눈 자, 기준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자, 봐요. 위에는 지적 측량을 해야지. 밑에서 합병과 지목 변경은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대신에 뭐 해야 돼요? 토지 이동 조사해야지. 그럼 이거예요. 위에서는 뭘 했다?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밑에는 토지 이동 조사를 했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소관청은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때는 이제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를 이렇게 불러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 불러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소리예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죠. 위에서는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밑에는 이제 토지 이동 조사를 딱 했다. 그럼 소관청이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뀐지 알았으니까 이때 이제 정확한 근거 서류 만들어야 돼요. 그 근거 서류가 이름이 뭐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좀 낯설죠? 자,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고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소유자가 바뀔 수 있나요? 있죠. 그럼 또 잘라야 돼. 다시 여기는 다시 이제 잘라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자, 신규 등록지가 있고, 그럼 이제 기등록지가 있다. 자, 그러세요.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 결정은 아직 아무런 근거 서류가 없죠. 이제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지.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고. 그럼 또 보세요. 자, 이거 어려운 거 나왔어요. 이제 기등록지.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자, 기등록이란 말은 이제 등록이 돼 있는 토지죠. 자,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어려운 경우 가면 이제 요거 이제 알아야 돼. 우리나라는 보세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어요. 등기부도 있고 지적 공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자, 한 개 토지인데 비슷한 장부가 두 개 있죠. 등기부와 뭐가 있다? 지적 공부. 그럼 이제 이거 어때요? 자, 등기부가 오르니까 지적 공부는 등기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죠. 지적 공부 둘 이유가 아예 없죠. 또는 반대로요. 자, 지적 공부가 오르니까 등기부는 자, 지적 공부 따라와라 이렇게 하죠. 등기부 둘 이유가 아예 없어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뭔가 하면 한 개 토지에 지금 공적 장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두 개를 살려줘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요. 등기부와 지적 공부로 이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권리 관계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렇지. 권리는 등기부 중심이에요. 권리 관계는. 또 보세요. 그러면 토지 표시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그거는 지적 공부가 중심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의. 자, 다시 그래서 앞으로 자, 권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를. 자,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입니다. 딱 잡았어요. 그럼 잘 이제 들어보세요. 그럼 만약에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자,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그 이때는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소유자. 권리 파트니까. 이때는 등기 먼저 해야지. 이렇게 이제 등기했고. 등기소가 이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럼 이제 등기소가요. 지적 공부에 우리 아까 봤죠. 소유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소유자 바꿔라. 이렇게 알려줄까 말까요? 알려주겠죠? 자, 알려주면 요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 불러요. 자, 요거를 뭐라 부른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통지 딱 해주면 이제 지적 소관청은 이제 소유자를 을로 바꿔야 말아요. 바꿔주겠지. 이게 원칙. 첫 번째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등기소가 모르고요. 통지를 빠뜨렸어요. 통지 안 할 수 있나요? 모르고? 그럴 수 있죠. 빠뜨렸어요. 그럼 봐요. 지적소관청은 소유자가 을인 걸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이 딱 보니까 자, 등기부에는 자기 앞으로 등기해놨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요, 대장을 안 바꿔줘요. 그럼 이제 을이 딱 가서, 야, 내가 소유자거든 바꿔줘.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신청하면? 되지. 지금 등기소 안 하고 있으니까. 을이 신청하면 돼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 신청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그랬죠. 을 얘는요, 지적소관청에 딱 갈 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될 거냐, 이렇게 이제. 바꿔줘. 그럼 이제 등기소는, 등기부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 있죠, 이제. 그 말입니다. 자, 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근데 등기소가 통지 안 합니다. 자, 을도 안 해요. 자, 둘 다 안 하면. 요 소관청은 이제 소유자가 을로 바뀐 거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자, 근데 문제요. 아무리 보세요. 통지 안 옵니다. 근데 문제가 지적소관청이 어느 날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딱 떼봤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지적공부는 갑으로 딱 쓰여있어요, 그냥. 그럼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자,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중심이니까 등기 따라서 바꿨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소관청의 직권입니다. 여기서 방법이 3개 나와요, 이제. 자, 다시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소유자의 신청. 세 번째는 뭐다? 소관청의 직권.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나중에요, 요 파트는 제가 수업 들어가잖아요. 맨날 쓸 거예요. 언제까지 쓸까요? 아니, 외울 때까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예요.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거꾸로 만들어져요. 지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보세요.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첨부할 서류는 이렇게 나와요. 뭐? 그럼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된 거지. 자, 또 보세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XG. 이게 문장이 거꾸로 만들게 이제 구조가 파악이 돼야 돼요. 이제 여기 한 가지예요.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책장 한번 볼까요? 자, 353 보세요. 자, 한눈에 보기 바로 밑에. 자, 1번 지적공부 정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의 보세요. 자, 지적공부의 정리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동 하나.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 관리사항 발생하는 일체 사항을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지적공부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자, 정리 내용. 자, 1번 체크하세요. 토지 표시. 자, 딱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요 정리 파트는 첫 번째 요거 하세요. 이제 정리인데 이렇게 하세요. 제목을 잘라야 돼요. 그 대상이 토지 표시인지 소유자인지를 구분하시라고 제일 먼저. 그래서 체크하지 거기. 자, 토지 표시 체크하고요. 자, 2번에 1번 체크했어요. 자, 거기 기억번 보세요. 기억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자, 다음 장 딱 갔더니 거기 이제 A번, B번 나와 있죠. 자, A번, B번 묶어 놓으시고 그게 이제 토지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하시면 돼. A번, B번 묶어서 뭐다? 토지 이동 사유. 토지 표시니까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 자, 니은번 체크하세요. 니은번.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뭘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 이렇게 명치만 딱 보시면 되고요. 세부사항 보지 마세요, 아직. 자, 짚어 보세요. 다시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이제 토지 표시. 자, 지금 좀 이렇게 해서요. 자, 정리는요. 지적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그랬죠.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후발적.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이제 나중에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던 뭐다? 이게 이제 토지 이동 이렇게. 따라서요.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서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목 변경. 그럼 이제 이게 토지 이동 사유죠.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그게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딱 뜨면
요 서류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명칭을 꼭 아셔야 돼. 이제. 한 가지예요. 한 가지고 또 이제 그럼 두 번째. 이제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자, 체크하세요. 그 밑에 보세요. 2번. 소유자 체크하고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기억번 체크하세요. 기억번 신규 등록 체크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요. 신규 등록할 때 이제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에서. 그럼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 수업할 때 신규 등록할 때 그렇게 했어요.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그 말입니다. 이제 꼭 이어진 거예요. 첫 번째고. 자, 니은번 체크하세요. 기등록지 체크하고. 기등록지. 자, 첫 번째 체크하세요. 여기 A번.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체크하고 하나. 자, B번은 뭐다? 소관청의 직권. 세 번째는 뭐다? 소유자 신청. 이렇게 이제 여기 자르세요. 다시 여기 칠판 보시면 자, 소유자가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세요. 두 개 잘라요. 이제 신규 등록지, 기등록지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이거 이제 지적 소관청이 그 말입니다. 왜? 아직 아무런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 자, 명치 한번 들어보셔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하나. 두 번째는 소유자의 신청. 세 번째는 소관청의 직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토지 표시 바뀜은 요거 만들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이때는 뭘 만들까요? 이때는 이렇게 이제 하나 적어보세요. 이건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래서 이제 서류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이제 다시 토지 표시 바뀜은 이때는 뭘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다음 소유자가 바뀌면 이제 소유자 정리 결의서. 명칭이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 하세요. 여기.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다. 뭐와 뭐? 등기부와 지적공부. 앞으로 권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자, 등기 먼저 하고. 그럼 이제 등기소가 우선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밖으로 알려야죠. 알리는 거 요걸 뭐라 부른다? 여기가 정확하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치. 명칭 알아야 돼, 명칭. 첫 번째고, 두 번째. 울도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울도 신청해도 되겠죠. 그리고 자, 또 하나 뭐 있다? 소관청의 직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 이제 구조가 이렇게 좀 파악이 돼야 돼,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 여기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등록사항 정정이라 불러요. 자, 이것도 제가 미리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칠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자, 등록사항 정정 또는 그렇게도 불러요. 등록사항 오류 정정. 뭐 똑같은 말입니다. 정정이고. 자, 칠판 보세요. 자, 정정은 자, 잘 보셔야 돼요. 정정은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유가 원시적, 후발적. 여기는 원시적. 그럼 보세요. 원시적이란 말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적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데 처음부터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그러면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어요? 또 똑같지. 자, 두 가지. 뭐와 뭐? 토지 표시. 자,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또 뭐도?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죠.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뭔가요? 요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원시적. 자, 잘 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다가 누가 잘못 적었어요? 소관청이. 그럼 보세요.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틀리게 적은 애가 바로 적어줘야지. 원칙이 뭐다? 소관청의 직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문제 보세요. 지금 제목이 이렇게 했어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자, 다시 보세요. 자, 소관청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입니다. 그 문제는 보세요.
지적직 공무원이요 스스로 바꿔주겠대요. 이런 거 흔할까요, 드물까요? 드물겠죠. 여기가 이제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9가지가. 그래서 이제 자, 또 열심히 또 쓰고 계신데, 자, 그 앞장 가보세요. 자, 353. 거기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로 한번 보면 되잖아요. 이제. 오류정정. 첫 번째가 뭐다? 토지의 표시.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소유자. 똑같은 구조라고 지금. 자, 이렇게 하세요. 하죠. 문제가 있어요. 경우가 9가지인데, 이렇게 하세요. 9가지인데, 자, 9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돼. 보세요. 지적직 공무원이 스스로 바꿔주겠다 그 말이죠. 9가지인데, 여기는 반드시 문장 속에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근거 서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꿔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요. 소관청의 직권이고, 두 번째는 보세요. 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바꿔줘요, 직권으로. 그럼 소유자가 이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소유자의 신청. 자, 또한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나오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문장이 딱 2개인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아직은 보실 필요 없고. 좀 이따가. 자, 하나 끝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소유자 정정. 자,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유자 을로 바뀌었어요. 갑에서 을로. 그럼 뭐예요? 그럼 소유자 정정은 뭘까요? 원시적. 그래. 대장에다가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고.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잘라요. 여기 이제. 자, 기등기지와 미등기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뭔가 하면, 자, 대장에다가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을 때예요. 그때가 정정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다 그 말이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요. 그러면 기등기지는요 신청도 받아주고 직권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가져갈까요? 자, 잘 드세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그러면 소유자 이름 나온 서류 가장 중요한 거 뭐 있어요? 그래.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는 거지. 등기 관련 서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미등기지예요. 미등기지인데 소유자를 정정합니다. 여기는요. 신청은 받아줘요. 근데 직권이 없어요. 뭔가 하면 미등기지죠. 국가는 관여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갈까요? 소유자인데 지금 등기부가 없죠. 그럼 소유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정확한 서류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는 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구조 좀 파악이 돼야 돼요. 이렇게요. 자, 한번 들어보셨죠? 자,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정정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정정. 자, 처음에 다시 여기 추방 보시고. 자, 정정은 이렇게 해서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자,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후발적. 여기는 원시적. 원시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을 때 그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잘못 적을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또 2가지지. 뭐와 뭐? 토지 표시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그 문제는 토지 표시 정정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누가 잘못 적었어요? 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그렇죠. 소관청의 직권. 문제가 온 거면 지적직 공무원이 스스로 바꿔준대요. 이런 거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근데 법률에 9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또 이제 문제죠. 자, 9가지 외우시려고? 절대로 내가 말리진 않아, 나 혼자나. 근데 자, 이렇게 해야 돼.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시험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9가지입니다 그랬죠?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와요.
그럼 9개에서 4개를 쓰고 1개 다른 거 쓰겠죠? 그럼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쉽게 내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외운다가 아니고 근거 서류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고. 자, 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소관청이 안 바꿔줘요. 소유자가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 또 이제 두 가지 나와요. 자, 보세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 이렇게 와요. 기본 전제예요. 그럼 이제 경계 변경이 있을 때 이렇게 시험 나오고요. 또 이렇게 나와요.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이렇게 경계 또는 면적. 그럼 이제 비교해 보세요. 자, 경계 바뀔 때 경계 또는 면적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심각할까요? 심각한 사건이 뭐야?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이제 서류가 약간 달라져. 좀 다시 줄 긋게요, 책에다가. 여기가 이제 토지 표시입니다. 그 다음 소유자. 예, 구분하세요. 소유자 정정은, 자, 잘 들으세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유자 정정은 뭔가 하면 처음부터 대장에다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을 때 그걸 바로 잡자. 이게 뭐다? 그게 정정이라고요. 또 잘라야 돼, 2개. 여기 다시 이제 기등기지와 미등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기등기지. 자, 무슨 뜻? 기등기지? 등기 돼 있는 토지예요. 미등기지는 등기가 아직 안 된 토지. 그래서 이제 어저께 수업 끝났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왔어요. 그렇게 말을 어렵게 쓰세요. 쉽게 쓰지. 근데 쉽게 쓰면 이거를 다 못 만들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기등기지와 미등기지.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기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합니다. 똑같은 구조에 거꾸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는 여기는 자, 신청 직권 둘 다 돼요. 그리고 보세요. 자, 문제 온 거면 되는데 기등기지에서 소유자를 정정할 때 정확한 근거 서류는 뭐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지. 등기 관련 서류. 아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는 뭐가 중심이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중심 그랬잖아요. 그 말입니다. 등기 관련 서류.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합니다. 자, 포인트 미등기지에서. 그럼 문제는 미등기지는 신청은 되는데 직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등기지는 국가가 관여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꼭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신청으로. 자, 다시 보세요. 신청으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성을 정정할 때 거꾸로 만들어야죠. 일단 이제 어떤 서류 가져와라?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서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또 자르세요. 자, 표시인지 소유인지 비교. 자, 이거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책 보시죠. 자, 354. 그 이제 2번 책 가세요. 등록상 오류 정정. 자, 이제 보시고 그 옆에요. 참고 한번 보실래요? 참고. 제가 참고에 적어놔 조그만 글씨 옆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토지동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것도 토지동 사유예요. 사유인데 뭔가 하면 지적 홍보 정리랑 좀 비교가 필요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요. 일부러 뒤에 끌어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록상 정정. 요거는 토지동 사유도 아니다. 표시가 변하니까 이것도 토지동 사유예요. 사유. 근데 이제 좀 비교하려고 뒤를 뽑아놨습니다. 이제. 자, 볼게요. 자, 의 보시면 자, 그 1번 재용원 착각하세요. 의에서 1번은 소유자가 와 있고요. 2번은 지역 소관청이 있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신청 직권 둘 다 된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럼 2번 체크하세요. 자, 토지 표시 체크하고요. 토지 표시 등록상 정정.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언제나 잘라야 돼요. 이 파트는요. 여기 보세요.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 자꾸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표시인지 소유한지 이렇게. 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1번 소관청의 직권 정정 체크하고요. 기업번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죠. 자, 이렇게 하세요. 그 사유 뒤에다 가로치고 하나 쓰세요. 자, 반드시 문장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자, 몇 개 보고 갈게요. 자, A번. 자, A번에는요. A번은 정확한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아까 나왔죠. 요 서류 요거 누가 만들었죠? 지적 소관청이 만들었어요. 뭔가 하면 소관청이 자기가 쓴 서류랑 지적 공부가 불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꿔줘야죠. 됐고. 자, B번도 보세요. B번. 면적의 자, 도면 동생 필지가 그럼 체크하세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자, 가로치고 이걸 한 단어로 크게 불러요. 위치 정정 그래요. 위치 정정. 그 B번. 자, 꼭 그 말이 빠지면 안 돼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이 말이 와야 돼요. 자, 그럼 봐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죠.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위치 정정. 그럼 보세요. 위치 정정은 왜 직권으로 바꿔줘요? 응? 응, 면적이 안 바뀌니까. 보세요. 토지 면적이 바뀌면은 나중에 손해상 돌 위험성이 있죠. 면적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주겠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가 거기에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다시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요거를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위치 정정 이렇게 하셔야 돼. 위치 정정. 그 다음 이제 그 10번은 이제 다음 시간 수업 내용인데 줄 준 거세요. 거기 지적 측량 성과 줄 그세요. 지적 측량 성과. 자, 지금 이렇게 해서요. 성과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서류예요, 서류. 그래요. 지적 측량하고 나면요. 서류를 줍니다. 요것도 믿을 수 있는 서류예요. 이것도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D번. D번 줄 준 걸게요. 지적 공부의 작성.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적 공부를 작성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적 공부를 작성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할까요, 말까요? 작성이라면 만드는 경우니까 측량은 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여기도 지적 측량하고 나면 그게 나와요. 지적 측량 성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요. C번하고 D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C번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요. 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자, 9가지인데 반드시 그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정확한 근거 소유가 있어요. 이제 요걸 이제 찾아보셔야 돼. 이제 외운다가 아니고 내년에 하나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2번. 자, 체크하세요. 옆에 소유자 신청 체크하고 동그라미 2번. 여기에요.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 표시 정정. 문장은 딱 두 개예요. 자, 볼게요. 보기. 자, 기억번 체크하세요. 기억번.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 한 가지고. 자, 니은번 미리 보실래요? 니은번. 경계 또는 면적이 변경. 차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기억은 뭐고? 경계 변경. 니은은 뭐다? 경계 또는 면적 됐고. 하나 좀 보세요. 자, 그 기억번.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 자, 체크할게요. 자, 두 번째 줄. 그 옆에 볼게요. 정정으로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줄 그세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 승낙 안 할 때는 확정 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요게요.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신청으로 지금 경계 변경이죠? 그 문제예요. 경계가 내 거만 바뀔 수 있어요? 내 거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옆에 땅도 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 바뀔 때는 뭐 가져와라? 경계 바뀔 때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이제 받아옵니다. 그 이제 한 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자, 니은번. 자, 잠깐하세요. 경계 또는 면적이 왔죠? 자, 옆에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줄 그세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첨부하여. 자, 무슨 소리라고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어떤 분이 왔어요. 뭐 이렇게 말이 기냐, 씨. 자, 여기 오시면 돼. 자, 보세요, 여기. 자,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측량을 해요, 말아요? 해야죠. 그러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게 등록사항 정정 측량이에요. 그러면 측량하고 나면 뭘 준다? 성과도. 한 단어지. 그래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문장은 딱 두 개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다시 보세요.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할 때, 자, 시험 나왔어요. 경계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떤 서류? 요거니까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예요. 이렇게 된 거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경계 또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어떤 서류? 이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문장이 딱 두 개고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훨씬 더 시험 보시면 깔끔하게 시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에
여기가 시험 나왔네요. 여기가 30일에 시험 이렇게 이제 이 파트가 나왔고, 그럼 또 이제 볼게요. 두 번째 소유자. 자, 색깔 양가로 3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 여기는 소유자를 정정하자 그 말입니다. 또 자르세요. 1번은 기등기치, 2번은 뭐다? 미등기치.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여기는 이제 체크하세요. 신청 직권이 둘 다 있죠? 그거 체크하세요. 자, 첫 번째 줄. 자,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체크하고,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자, 그 밑에 줄 체크할게요. 자, 줄 중 거 보세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 다 묶어놓고, 자, 그거 공통적으로 한 단어로 뭐라 부를까요? 그렇지, 묶어놓고 이제 등기 관련 서류. 그 4개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자, 요거 어떻게 외우죠? 이걸 시험에 내요? 이러세요. 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자, 28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은 이제 1, 2, 3, 4 4개 쓰고 한 개 적었어요. 등기 접수증. 답이 뭐? 그 등기 접수증. 자, 이유. 등기 접수증에 권리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돼. 등기 관련 서류. 근데 그분이 또 그래. 에이, 등기 접수증도 관련 서류인데 얘는 아니지? 그래서 이제 정 읽어보셔야 되죠. 어떤 서류인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단골 문제 이렇게 되고. 그럼 또 보세요. 미등기지 체크하세요. 소유자 신청 체크하고 옆에 하나 쓰세요. 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등기지는 직권 없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미등기지는 국가는 관여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신청만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 신청할 때, 자, 그 끝에 체크하세요. 세 번째 줄 끝에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해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저렇게 불러요. 가족관계 등록부. 현재 막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자, 신청을 받아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제 어떤 서류 가져와라? 등기부 없으니까 여기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제. 그럼 칠판 한번 딱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일부 적어놨어요. 정리와 정정이 내용이 겹쳐요, 이렇게. 그래서 막상 시험 뜨면 헷갈리게 된다 그 소리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파트 시험 나오면 반드시 자르세요. 이게 정리인지 정정인지 구분하셔야 돼. 또 구분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토지 표시가 바뀐 건지 소유한지를 정확히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구조한 파악 때문요. 그 후는 쉬워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렇게 수업합니다. 여기가 아마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근데 뭔가 하면 어렵진 않아요. 좀 복잡한 구조야 이렇게 이제. 또 재밌는 건 뭔가면요. 가끔 출제위원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정리인지 정정인지 막 섞어서 문제 막 내. 정리를 쓰다가 갑자기 정리가 나오고 뭐 정정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막. 근데 구분하셔야 돼. 정리인지 정정인지 비교. 됐고. 그럼 두 개 더. 요거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는 또 간단해요. 자, 이제 칠판 좀 보세요. 자, 이제 두 개. 미리 설명 듣고 제가 체크할게요.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촉탁이 있고 통지가 있어요.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알아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두 개 있다. 뭐와 뭐? 등기부와 지적공부. 그러면 권리관계는 뭐가 기준이고?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그럼 이제 문제예요. 이제 토지 표시 바뀌었어요. 토지 표시가 내 토지에. 그럼 그때는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공부 먼저 바꿔요? 토지 표시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 바꿔야지. 그럼 보세요. 공부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이땐 반대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 알려줘요. 표시 바꿔를 알려줍니다. 요게 뭐다? 요게 등기 촉탁이에요. 자, 이유. 자, 한 번 더.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합니다. 그거는요. 갑과 을이 하는 거는 등기 신청 그래요. 등기 신청이고. 여기는 지금 지적소관청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했죠. 요거를
촉탁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촉탁이란 말은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새로 다르게 쓰는 거예요. 촉탁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촉탁은 자 칠판 보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 촉탁은요. 자 이렇게 합니다.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왜? 토지이동은 뭐가 바뀌었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했죠?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자 등기 먼저 바꿔라, 지적공고 먼저 바꿔라. 지적공부를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표시시킨 거 알아야죠? 알려줘야지. 요게 뭐다? 요게 촉탁이에요. 촉탁. 이렇게 앞 크게 이제 이렇게요.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합니다. 토지 이동. 자 그런데 신규 등록은 제외예요. 그럼 봐요.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할까요? 자 봐요. 신규 등록이 뭐예요? 대표. 그렇지.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신규 등록인데 이 토지는 보세요. 대장 먼저 만들어요? 등기 먼저 만들어요? 대장 먼저. 대장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럼 대장 만들 때는 등기부가 아직 없어요. 없으니까 알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다시 자, 이 순서 알아야 돼요. 자, 갑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갑은 이 토지에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대장 가지고 등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갑이요. 자, 대장 처음 만들 때 이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문제는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죠. 촉탁은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자,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가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촉탁, 신규 등록. 요거요. 정답으로 3번 떴어요. 문제가 똑같아. 이렇게 해요. 문제가요. 이렇게 쭉 적어놓고요.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제나 얘 찾아야 돼. 신규 등록.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책도 좀 다 정리해드릴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세요. 자,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타이틀이요.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제목이요. 지적 정리 통지인데 이렇게 하세요. 요걸 제가 좀 길게 늘려볼게요. 늘리면 뭔가 하면요. 이거는요. 보세요. 타이틀이 지적 정리의 통지인데 길게 늘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 통지한다예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게 통지한다. 요 땡땡땡이 누굴까요? 요게 소유자예요. 이 말이에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예요. 또 재밌는 거 통지 사유가 9가지예요. 또 보통 지적은 이래요. 경우가 막. 그럼 다시 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럼 문제가요.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그렇죠? 알고 있으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또 통지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통지 언제 한다? 소관청에 직권 정리. 그럼 이제 뭔가 직권 정리니까 직권이니까 정리 내용을 알려주자 말자 소유자가 알아야죠. 이렇게 유익이 되고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통지 사유 이렇게 해요. 통지 사유가 9가지인데 포인트예요. 소관청이 어떻게 했다?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이렇게. 그럼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올 거예요. 통지 시기. 자, 시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집 하나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어때요? 제 토지가 지번이요. 제 토지 지번이 444예요. 이게 내 토지 지번이에요.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럼 제가 이제 소관청에 딱 가요. 지적 소관청에 딱 가서 야, 지번이 이게 뭐냐? 지번 바꿔줘. 신청하면요. 소관청이 지번 바꿔줘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만 보세요. 그러면 지번 변경은 원칙은 누가 할까요? 국가가 해야 되겠죠. 그게 뭔가면 그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 권한이에요. 소관청이 무슨 이유로 어떤 지역에 지번을 싹 바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소유자에게 바뀐 지번을 알려줘요 말아요. 그게 뭐다? 그게 통지라고. 그게. 자, 또 하나 더. 자, 지난주 복습. 지적공고 복구는 언제 하는 거죠? 지적공고 복구.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 그럼 이제 보세요.
구청 서고에 불이 났어요. 구청에 지적 공무가 다 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직 공무원들은 뭐 해야 돼요? 요거 새로 만들어야지. 자, 그게 뭐다? 그게 복구라고. 그럼 봐요. 복구 누가 했어요? 소관청이 했죠. 그럼 복구한 후에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복구한 내용을 알려줘요 말아요? 그게 통지라고. 이렇게 된 거죠. 통지는 언제 한다?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그 말이 가야 되지. 근데 문제는 이것도 사유가 많아요. 자, 책 좀 볼게요. 자, 355. 자, 3번 체크하시죠? 3번. 등기 촉탁. 자, 촉탁 보시고, 자, 이제 의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동에 따른 사유로 토지 표시 변경한 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줄 그세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등기 신청하는 거, 요게 뭐다? 요게 촉탁이라고. 그 뒤에 멋있는 말이 있어요. 자, 이 경우, 자, 줄 보세요.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 위해서? 국가 위해서 하는 등기예요. 좀 뭐 좀 있어 보이죠? 자, 촉탁이 뭐다?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이제 됐고. 그리고 다음 장 가셔서 자, 촉탁 대상 몇 가지 있어요? 6가지죠. 또 외우시려고? 그거 안 돼. 그래서 6개를 딱 묶어놓고요. 묶어놓고 6가지 묶어놓고 앞에 적으세요. 토지이동 이렇게 6가지가 토지동 사유예요. 토지동 사유고 거기서 이제 1번 지문을 체크하세요. 1번 지문 가로 속에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해요. 1번 지문 가로 속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촉탁. 촉탁은 언제 한다?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4번 체크할게요. 지적 정리의 통지. 자, 의 보시고. 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촉탁을 했으면, 자, 그 다음 체크하세요.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뭐라 부른다? 이게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밑에 자, 통지 사유 몇 가지? 5가지죠? 이거 조금 뽑아놨어요. 기본 선언 9가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묶어놓고 그 1번에 줄고 1번 줄그세요. 자, 토지 이동에 대한 자, 소유자 신청이 없어. 꼭 그 말을 알지.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토지동을 조사 측량하여 결정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했을 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시면 돼. 통지는 언제 한다? 소관청에서 직권. 근데 이제 요 파트가 이제 문제가요. 28회 때 시험이 나오고 지금 안 나왔어요. 29, 30, 30일 안 나왔죠. 이유가 있어요. 28회 때 여기 문제를 잘못 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떴어. 모두 정답. 그 충격으로 좀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나올 차례예요. 나오면 요거 나올 거야. 통지 시기 체크할게요. 첫 번째, 변경 등이 필요할 때 체크하고요. 날짜만 체크하세요. 자, 변경 등이 필요할 때는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그 밑에 있죠? 자, 3번에 1번.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며칠 내? 15일 체크하고. 두 번째, 자, 변경이 필요 없을 때. 이때는 며칠 내? 7일 내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동안 여기도 열심히 시험 나오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잘라 놓으시고, 자, 집 하나 보세요. 그래서 좀 구조가 좀 복잡해요. 이렇게. 자,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타이틀, 지적, 정리 딱 뜨면 사건이 이제 4개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 세 번째는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이제 지적 정리의 통치. 한번 보셔서 좀 적어놨습니다. 꼭 요 프린트는 제가 다시 1월달부터 계속 드릴 거예요. 뭔가 하면 이렇게 좀 비교되는 파트들은 자꾸 좀 비교 좀 하셔야 좀 편하게 공부하시기가 그렇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지적 측량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